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네. 그 앞에서 개념 미술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작업이 이제 개념 미술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제 작업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주된 요소는 지금 오른쪽에 위치한 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논문 형식이라고 했지만, 지금 읽는 논문과는 이제 너무 다른 그런 형태의 이제 어쨌든 논문 형식을 이제 좀 차용을 해서 만든 이 텍스트들이 이제 제 작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작업 전체 사진을 이제 왼쪽에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를 해놨고 그 과정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목적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대에서의 삶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작업실 사진도 좀 넣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 작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전시 같은 거 이제 보러 갔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뒷 배경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되게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에서 출발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작업에서 키워드를 꼽자면 이제 트라우마에 관련이 된 건데,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20대 초반부터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이 있었죠.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학문적인 도움도 있었고,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 버텨 나가고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트라우마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항상 언제나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 그 설명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뭐 수학에서 예를 들면 뭐 선형대 수학에서 뭐 벡터 공간 얘기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필요시 되는 그 뒷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것을 수학적 명제나 정의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항상 수학에 있는데, 그런 스토리 흐름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잘 뭔가 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그게 이제 모델링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출발점을 얻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그 텍스트에서 어, 그 1장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제 왼쪽에 드로잉들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한창 가장 이제 힘들 때 그렸던 드로잉들이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슬기 씨가 이제 그 동글 씨한테 미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느 주술적인 층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그릴 때 고전 회화에서는 되게 약간 사실적인 거를 재현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하지만, 이제 그 측면에 이제 주술적인 어떤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뭔가 되게 상징적이고, 제 사실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모티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술적인 거랑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들 때 이런 드로잉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저의 어떤 그 한참 힘들 때 되게 상징 같은 그런 드로잉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했고, 이제 저는 이거를 혼자서는 이제 검은 나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해 나간 게 이제 2012년 뭐 이때쯤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도 이제 같은 형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 모티베이션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처음에는 그 트라우마를 바로 끌고 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뭔가 거리 같은 거를 측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나랑 더 친밀하고 뭔가 아니면 더 멀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사실 이때 위상수학에서 거리 공간 배울 때였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진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간관계 오픈 보일 같은 거 이제 정의를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점 어 뭐라 그러지? 오픈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적은 사람들만 남고 그 적은 사람들이 뭔가 더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해보고 사실 이거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트라우마에서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트라우마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먼저 이제 정의를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심리적 거리를 위한 뭐 거리 뭐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여기서 이제 거리는 이제 뭐 수학에서 거리고 심리적 거리는 이제 진짜 우리가 가깝다 멀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해보다가 사실 이제 좀 막혔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종 졸업 전시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해당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뭔가 가져올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도로 이제 넘어가는데 졸업 전시 이제 1차 심사에 이제 해당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졸업 전시 1차 심사에 떨어졌는데 원래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약간 방향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뭔가 가져오고는 싶은데 사실 앞에서 이제 봤던 그림을 보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재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슬기가 설명을 해줬던 그 현대미술까지의 어떤 계보에서 형상이 이제 포함이 되고 뭔가 되게 뭐 예를 들면 뭐 뭉크 같은 화가 뭉크의 절규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뭔가 와닿잖아요. 그 해골 같은 사람의 비명 지르는 형상만 봐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표현적인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표현적인 그림에서 뭔가 개념 미술로 넘어갈 때 내가 잃게 되는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어,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고 싶고 내가 느꼈던 걸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이제 버리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작업이 이제 된 게 이제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뭔가 되게 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개념적이고 표현적인 걸 이제 배제를 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여기서는 뭔가 내가 느낀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일차적으로 전달하고 직관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걸로만 이제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수학적인 걸 버리고 싶진 않았던 욕심에 막 이걸 막 섞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업 노트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서 심사를 봤는데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허공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까지 갈 때 어떤 정의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링에 해당을 할 그런 스토리들을 이 앞에다가 이제 거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는데 되게 그것조차 이제 이도저도 아니라는 이제 코멘트를 듣고 이제 심사에서 탈락을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이 개념들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갖고 정제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지막 어,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도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아 논문 형식으로 이제 해 볼까?' 약간 그래서 아마 새벽 2 시쯤인가 막 그때 막 아이패드로 막 끄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항상 이게 졸업 전시쯤 하면 밤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는 '아 그러면 저 개념들 내가 만든 것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해당을 하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어 그 논문에 있는 피규어 같은 거를 그러니까 도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나열을 해 보는 식으로 한번 어떤 형식을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 만들었던 이제 작업 노트 같은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뒤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들에서 이제 다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구성 요소나 어떤 트라우마를 이루는 감정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정제를 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뭔가 수학적인 느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이공계에서 쓰는 피규어적인 느낌으로 이제 머리에 있진 않지만 근데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잘 정제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보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먼저 이거 뒤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표현을 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올렸던 전시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정말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에 해당을 하는 그림들이 이제 옆에 있는 식으로 그래서 진짜 이런 어떤 논문의 느낌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시도였고 그게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잘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걸로 저희 작업실 풍경을 미래에서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지만 이렇고 졸업 전시쯤에서 약간 현장감이 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다 서양학과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도를 진짜 점유를 하고 사실 불법 점거인데 복도를 근데 복도에서 이렇게 그냥 제 작업실처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에 해당을 하는 개념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이 되는 그 도표들을 직접 이제 판넬에다가 그려서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 졌고 그래서 막 2차 심사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걸로 이제 전시를 가전시인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해 보고 통과를 받고 이제 완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개념 미술에서 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작업들이 음 작품 자체로만이 작업이 아니라 그 작품이 디스플레이되고 어떻게 전시되는지까지 그리고 그 공간까지도 작업에 해당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작업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선반 같은 걸 갖다 놔 가지고 제 작업에 해당되는 그 텍스트를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 볼까 하려다가 이거는 기각이 됐어요. 교수님들이 다 너무 싫어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그냥 가져가는 거를 제외를 시키고 그냥 이제 이 내용들만 갖고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 작업이 굉장히 거대해 가지고 12 미터 정도 공간이 필요했어서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잘 없어서 이제 이것까지 그냥 넣었는데 최종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보다 훨씬 더 공간이 이제 넓어진 상태에서
되었고 복도 한 면을 그냥 다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잠시만요. 일단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작업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건 다른 공간에서 이제 전시했던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전시가 이제 되었다는 걸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티베이션에 해당되는 이제 검은 나방 같은 거를 처음에는 이제 드로잉으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 텍스트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이 없는 그런 검은 나방 같은 이미지가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이고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제시만 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게 되게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먼저 이제 적은 다음에 그 트라우마의 흔적과 그 트라우마의 특징을 관찰을 하는 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볼 건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트라우마라는 거는 어떤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검은 구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감정적으로는 거기에 잠식이 되어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오히려 트라우마에 대한 영역이 더 머릿속에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검은 구멍 같은 게 저한테 이제 트라우마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검은 구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이제 적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제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가는 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제 생각을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온전히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문구를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작업에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관찰한 내용을 이제 어, 간추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되면서 반복하고 서로 견고하게 이어져 있고 이게 견고하게 생각들이 이제 견고하게 이어진 거죠. 그리고 생각이 되게 강렬하고 감정이 강렬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물들여 나가고 그리고 생각이 트라우마랑 관련된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된 기억이나 아니면 뭔가 연상시킬 만한 게 있으면 그 트라우마로 바로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는 이제 트라우마랑 비슷한 것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잠식이 되어가는 거죠.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를 찾으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랑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묶이는 그런 이제 경험을 어, 저렇게 이제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해 나갈 건데 처음에는 이제 감정과 감정들의 공간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이제 그 감정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인사이드 아웃 맞나? 그 픽사인지 디즈니인지 되게 귀여운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막 머릿속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명령도 내리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막 슬픔이 막 뭐였지? 막 이름이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머릿속에 있는 상징 같은 그 감정 그 소인들이 그 난쟁이들이 사실 이제 그 감정들의 구성 요소에 진짜 기반을 하는데 그 이론이 진짜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을 제가 이제 그 감정들의 기본 구성 요소만큼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기쁨의 여기서 방향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각각 하나의 1차원인 거죠.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 이렇게 각 방향을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6차원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감정 같은 경우는 크기가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0부터 1까지로 이제 좀 편의상 제한을 시킨 거죠. 그 감정의 어떤 크기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6차원이니까 각각 이제 3차원씩 프로젝션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3차원 큐브 두 개로서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방향이 진짜 6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큐브 안에 있는 각 점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점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진짜 프로젝션 시킨 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 그래서 감정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개 막대기 같은 게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정의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감정을 만들어내는 자극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자극들의 집합을 그러니까 이런 뭔가 모양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모양 자체의 의미는 없고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이제 유한계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점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제일 늦게 완성이 된 건데 점묘화처럼 그냥 점을 한 모르겠어요. 세진 않았지만 아마 몇만 번은 될 것 같은데 약간 수행하는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자극들을 이렇게 점으로써 나타냈고요. 네, 그래서 자극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을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기하학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위상수학과 배울 때여서 가지고 이때 약간 파이버 같은 걸로 지금 상황을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들의 집합 하나마다 저 6차원 큐브 하나가 이제 달려 있는 걸로써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극과 감정을 엮은 거죠. 그래서 자극 하나가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큐브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이버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극 하나의 감정을 사실 여러 개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개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상황으로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상황에서는 어, 어떤 자극 하나가 있고 그 자극에 관련된 감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에 해당하는 자극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 자극은 그 기억 안에만 있는 거고 기억을 통해서 현재 다시 다른 걸 느낀다면 이거는 자극이 기억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상황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과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150살까지 그냥 편의상 150살이요. 150살이 넘게 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매개화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설명할 때 되게 약간 수학 용어로 설명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뭔가 되게 다 뭔가 풀어서 말해야 돼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0부터 1까지 이제 매개화를 이제 하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에서 그 어떤 시점을 딱 찍어봤자 이제 저는 그냥 유한계밖에 안 된다고 이제 가정을 그냥 했어요. 뭐 물리학적으로 뭐 플랑크 시간이니 뭐 하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단위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적어도 이제 가산 집합이겠거니 해서 이제 0부터 1까지면 이제 모든 시점을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점을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0부터 1 안에 어떤 점을 찍어도 그 상황이 인생과 바로 대응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어느 시점을 딱 0부터 1까지의 어느 스케일로 이제 넣을 수는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시점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삶의 선 같은 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화질이 되게 안 좋은데 A가 이제 태어난 시점부터 이제 A의 죽음까지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순간에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나타낸 거고, 그래서 사실 그냥 타임라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임라인을 좀 더 이제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본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교수님이 졸업 전시 보러 오셔 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중이었는데, 그 지속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감정, 그 앞에서 이제 감정과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그게 시간까지 이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느 정도의 세기로 얼마만큼 느꼈는지를 이제 다 기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의, 지금 마우스 근데 커서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자극이 먼저 주어져서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을 때, 자극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가 주어졌지만 감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감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감정은 되게 금방 시작해서 금방 끝나고 어떤 감정은 되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하나의 자극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알짜 정보를 이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감정들은 이렇게 어떤 곡선으로 이제 그려졌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순간 최고점을 찍어서, 그리고 가장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를 찍어서 먼저 정보를 한번 추려내고, 이제 그 안에서 이 묶음이죠. 이 묶음 안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감정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고 가장 높이 올라갔던 감정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다.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들의 집합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가장 오래 지속된 감정의 지속 시간하고 가장 센 감정의 세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한 거고, 그걸 이제 지속과 이제 극대 지속 상황, 극대 지속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정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극대로 이제 지속이 됐던 것과 극대로 이제 지속이 되었던 이제 세기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세기와 지속성이 이제 다 포함이 된 거고, 세기는 그냥 그 앞에서 말한 6차원 큐브 안에 있던 벡터의 그냥 크기로서 그냥 정의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감정의 세기랑 감정의 어떤 지속 시간을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들의 이제 공간을 정의를 했던 건데, 어떤 자극들이 있으면 그 자극으로부터 야기되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 자체가 이제 자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생각에 대한 감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생각들 자체도 이제 자극들의 공간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XT를 시점 T까지 어떤 사람 A가 했던 모든 생각들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들의 공간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집합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베딩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포함을 한 건데, 이제 생각들의 공간 간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생각들의 공간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면 계속 이제 아래로 이제 임베딩이 되어가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들 사이에 어 이게 다 하나하나가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음 그 생각과 연관이 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연관이 된 또 다른 생각들을 말하고 싶은데 그 연관이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더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연관이 된 생각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는 거죠. 그럼 이 한 묶음이 이제 서로 연관된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각각 이제 하나의 생각 묶음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저 연관시킨 저 화살표를 저는 이제 수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사실 생각이 뭔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생각을 해서 B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과정을 이제 다 수로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건데,
막 생각이 3000% 빠진다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로 연결 성분은 그냥 우리가 커넥티드 컴포넌트 말할 때 딱 그냥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뭐 트리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수학에서 어떤 벌텍스들이 있고 거기에 엣지들을 이제 그때 그 엣지들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냥 진짜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텍스들은 각각 이제 생각에 해당을 하겠고 엣지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생각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정의를 한 건데 어 지금 보면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건데요. 이 벌텍스들이 각각 생각들이라면 생각들이 이제 연결이 된 것들이 있고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떤 오픈 네이버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근방에 이제 다른 이제 생각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덩어리에서 다른 생각 하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생각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과정들이 있겠죠. 생각이 흘러갈 때 다른 생각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잠식된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잠식된다라는 그 과정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는 과정인 거고, 망각이라는 거는 이 연결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 하나가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다른 생각으로부터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밥을 생각하면 뭔가 뭐 제육볶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뭔가 외국 나가서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밥을 생각하면 제육볶음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 이제 망각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여기 오른쪽에 이제 뭐 정신의 항상성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어도 잊어야지 결국 회복이 되는데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사소한 안 좋은 걸 겪으면 사실 금방 잊잖아요.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안 좋은 걸 겪었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다른 생각으로 이제 이런 화살표들이 연결되어 나가지 않고 연결되어 나가더라도 없어지는 속도가 이제 더 빠르다. 이게 이제 정신의 항상성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로 가기까지 해서 이제 그 검은 구멍 같은 이미지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앞에 정의한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정의한 것들 다 나타낸 건데 그래서 이 점들이 생각들이라면 그 점들끼리 서로 연결된 관계들이 있을 거죠. 이게 이제 생각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을 떠올리면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도 떠오르고 이 생각도 떠오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생각과 수로 연결, 뭐 수로 연결 성분 이런 내용들에 이제 해당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감정에 대한 정보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들이 6개가 있었으니까 6개마다 이제 색깔을 이제 부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감정들의 농도가 감정들의 세기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저 색깔의 농도가 세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 색깔이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했는지가 이제 지속성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에다가 이 감정에 대한 정보를 더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각 점들마다 색깔을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적과 그리고 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 안에 이제 감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같이 더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어 이게 내용이 뭐였지? 어 잠시만요. 저도 잠깐 기억이 헷갈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관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트라우마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점으로 이제 다 생각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정말 큰 안 좋은 걸 겪으면 이제 그거랑 연결된 조그마한 생각이 있어도 다 그 생각 안으로 이렇게 블랙홀에 떨어지듯이 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이제 그걸 구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멍이라는 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생각 P가 이제 어떤 그 수로 연결성, 그러니까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안에 이제 원소라고 했을 때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이 P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구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트라우마의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 이제 저는 이제 T1이라고 했어요. T는 이제 트라우마의 T에서 따온 건데, T1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로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안에서 있는 감정들은 사실 위에서 이제 감정들의 색깔을 제가 설명을 잘 안 해드렸는데, 어, 어두운 색깔이 안 좋은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 같은 게 없고, 뭔가 이제 슬픔이라든지 분노 아니면 공포, 좌절, 약간 이런 감정들만 이제 가득하고, 이제 그거로 이제 다 생각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장을 했던 이제 그 어떤 정의에 해당을 하는 충분 조건은 아닌데 이제 필요 조건에 사실 해당을 하는 거죠. 충분 조건은 이제 아무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기쁨의 감정 세기가 언제나 0인 걸로. 그래서 기쁨의 감정이 사실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이 없어요. 그리고 어, 네. 그러니까 T1은 이제 이 T1 근방에 있는 모든 이제 것들에 대한 구멍인 거죠. 그래서 항상 다 이쪽 방향으로만 생각이 이제 향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극대 지속성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시간에서 이거랑 관련된 모든 생각을 했을 때 이 T1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가장 세고 가장 이제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가장 오래 지속이 되고 가장 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T1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이제 정신적인 항상성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계속 확장만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줄어들지 않고 연결이. 그리고 네, 여기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6번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어, T1부터 이제 T1과 관련된 생각들을 할 때 그 감정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갈 때 이게 말하고 싶었던 게 그 이때 감정이 그대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감정들의 벡터는 이제 변하지 않고 그 감정들의 그냥 색이만 그냥 좀 달라지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물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해서 물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고 여기까지 트라우마를 정했는데 사실 이거를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해방이라는 걸 정의를, 사실 이게 진짜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작업 제목이 해방을 위한 모델링인데요. 어, T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T에 대한 생각들로 앞서 이제 정의했던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T에 대한 생각들로 가는 수로들의 총 개수가, 그러니까 이 화살표들이 망각을 통해서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제 단조 감소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T1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어떤 점 하나랑 그리고 몇 가지 감정들로만 그냥 남아있는 정도로, 고립되어 되는 정도로만 존재를 할 때, 이때가 이제 해방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시점을 이제 T 스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T 스타 이후로 이 사람의 트라우마는 해방되었더라고 제가 정의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 이제 해방의 시점 T 스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죽는 그 날인 거죠. 근데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은 어, 사실은 이제 그 태어난 시점하고 죽는 시점 사이에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일한 설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설명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등장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뭔가 되게 약간 데카르트적인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위상심리 네 그래서 레퍼런스가 이제 그 에크만의 이론에 기초를 했고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졸업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인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셔야 되니.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뭔가 뭔가 수학인데 미술인가 그런 교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냥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군가 그런 이제 말 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위 어떤 천재의 뭔가 이제 생각을 보면서 아 나는 좌절스러워서 도대체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 질문을 드리면 네. 되게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이제 슬기님이 개념 미술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진호님은 이제 이 본인의 이 작업을 왜 개념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작가라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 일단 전 지금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이거 당시로 할 때, 예, 비교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음, 그 개념 미술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이 작업 자체에 대한 형식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이전까지 했었던 거를 참고한 게 어떻게 보면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것까지 이어질 때 이제 제가 뭔가 이런 것도 미술이구나 하면서 감명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뭔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저만의 형식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와서 이제 볼 때마다 이게 전체가 다 작업이야? 아니면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작업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고전적으로 미술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가 사실 이거 하나가 이제 작업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 덩어리 하나가 이제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미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은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작업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지만 왼쪽에 있는 텍스트가 진짜 제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텍스트가 작업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시각적인 것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게 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개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미술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앞에 표현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드로잉했던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근데 그런 전달은 사실 뭔가 제 관점에서는 되게 사람들한테 제 감정을 묻히는 느낌이고 뭔가 약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약간 전달을 하는 이해는 쉽지만 공감하기도 쉽지만 그치만 이제 너무 이제 시각에만 의존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것들을 되게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에센스만 추출해서. 그래서 사실은 표현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저만의 트라우마에 해당을 하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공포나 아니면 불쾌한 감정으로서 다가오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모두의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뽑아내서 하고 싶었던 거고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개념적인 측면이 약간 도드라지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그 추상적인 느낌으로. 네. 예, 추상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네, 좀 더 그저 표현 위주로 한 것보다 좀 개념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저라든지 보통 사람이 가서 보면 저는 되게 이 화면을 통해서 본 거긴 했지만 이 약간 그 종이인지 네. 그 종이신가요? 종이 위에다 그리신 거 맞죠? 한 이 색깔 네. 색깔이라든지 그 위에 그 도표나 이 그림들, 컬러 이렇게 번져가는 방식이 되게 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텍스트가 주고 이 도표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사실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그게 약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러지? 어, 네. 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한데 약간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포기를 못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만일에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작업 아, 전시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 걸까 이런 생각도 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뭔가 애매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약간 얇아지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뻤으면 좋겠다. 어, 이왕이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린 거였고,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뭔가 그 수학에서 그리는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책 같은 걸로 뭔가 사실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어, 수공의 느낌을 이거 포기를 못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였고, 그게 좀 제 맹점인 것 같아요. 이 작업에서의 아니요, 맹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제가 이런 종류의 작업, 이런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을, 이거 딱 이걸 본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느낌은 이 경우도 그런데 텍스트와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그래서 더 이렇게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수학은 아니죠, 네, 전혀. 수학으로 네, 보면 모델링이 없잖아요. 해방으로의 모델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갑자기 티스타가 나오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음, 그냥 보통 일반 교육받지 않는 일반 관람객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그 격렬적인 전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하고 해보지 못했던 미학적인,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이런 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내용은 아마 지금 이제 3년 정도 흘렀으니까 기하학을 더 배운 입장에서 하면 다시 내용이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그 수만 개의 점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이 미술의 견고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작가가 그 시간 동안 그걸 직접 하는 거. 그래서 그 수학의 내용은 사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얕아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실제로 되게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도 되게 새로 볼 때마다 그 지점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작가들 거기 들인 시간, 물론 아까 그 레디메이드라는 거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고전적인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 이제 예뻤으면 좋겠다에 사실 감춰진 마음도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수학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텍스트가 위주라고 이제 표현했지만서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 대한 아니면 트라우마 혹은 항상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정의한 것들이 막 지난 막 거의 10년 동안 친구들하고 뭔가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하고 뭔가 일반론적인 생각이나 뭔가 우리가 뭔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썼던 표현들에 해당을 하거든요. 뭐 수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적합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질감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천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음, 뭔가 양피지에 사실 이런 느낌을 참고를 한 게 있어요. 그 유사과학이긴 한데 그 20세기 초에 수많은 유사과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신분석학의 이제 어떤 분과 중 하나인 걸로 아는데 그 사이콜로지컬 지오메트리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너무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하기 그지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그린 그림들은 너무 뭐라 그러지? 예쁘면서도 사실 되게 약간 어 뭔가 이런 양피지에 그린 듯한 이런 따뜻함이 뭔가 약간 뭔가 생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을 사실 레퍼런스로 이제 좀 삼으면서 이 피규어들을 이제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에 어떤 물성을 부여한다는 면에서도 되게 그 독특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직접 보면. 네.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저는 약간 관련된 얘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개념 미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미술은 뭔가 지시 대상이 없거든요. 코수스도 지시 대상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 적임이 지시 대상인 거지. 코수스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 미술인 그런 작업인데, 이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개념 이후의 미술인 것 같아요. 개념 미술 이후에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되게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수스가 막 색이랑 형태?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술의 언어라는 게 색이랑 형태? 이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가에게 있어서 그의 스킬이라는 거는 그냥 색이랑 형태를 사용했다 이게 아니라 그 색이랑 형태나 혹은 뭐 사회적으로 주어졌거나 혹은 뭐 논문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자기만의 어떤 배합식?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말씀해주신 대로 이 종이의 어떤 질감이나 하필이면 되게 저는 웃겼던 게 왜 기쁨이 왜 노란색이에요? 왜 노란색이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우연적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약간 좀 노란색이 에너지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비타 500도 다 노란색이잖아요. 약간 그런 이상한 작용들이 막 생각나면서, 아, 이 사람이 대체 어떤 환경에서 살았길래 왜 이걸 썼지? 약간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끔 만드는데, 근데 그게 분명히 저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도 어느 측면에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혹은 작가만의 고유함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배합식 같은 것들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저도 약간 이게 논문을 논문 형식을 사용해서 그 개념을 출연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이미지들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 연결된 관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 말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 관람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연관들을 생각하게 되게끔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지점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로 아직은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미대에 있으면서 제 뭔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깨닫고 배웠던 게, 그러니까 미대에 있을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미술이 되게 자유롭고 뭔가 뭐든지 해도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처음에 다가와서 뭔가 되게 많은 시도를 처음에 해보고 이러지만 교수님들은 항상 되게 뭔가 단호하고 뭔가 약간 음. 판정을 계속 하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작업 1차 심사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시각적 언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달을 할 때 어떤 공통적인 이제 코드 같은 게 있고, 그걸 또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작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예시 중 하나는 어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되게 아리송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개념 미술에서 동어 반복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뜬금없는 것들을 이제 가져온 거죠. 뭐 갑자기 태양을 그려놓고 이 태양은 뭔가 뭐 뭘 상징한, 나의 어떤 걸 상징한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글 없으면 그 작업이 전혀 읽히지 않는. 사실 그런 작품을 이제 미래에 있을 때 과도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보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정제되었고 되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미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긴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을 위한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안목, 구성 요소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배운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 잘 남는 것 같아요. 미학이 되게 한 모르겠어요. 시간이 앞으로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 저는 되게 미학이 흥미로운 학문인 것 같아요. 이게 관람자로 경험들을 하면서, 물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처음인데요. 직접적으로 들어본 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진호님은 이제 어쨌든 이런 세계를 버리고 지금 약간 수학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는데, 이렇게 아쉽지 않으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갈 어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거 뭐 모르겠어요. 한 200년 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뭔가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벅차기도 하고, 사실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뭔가 한 70살쯤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아까 이제 뭔가 슬기가 말했던 것 중에 그 분석 명제 같은 얘기를 이제 보면, 사실 수학이 분석 명제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작업을 구성해 나갔고 이런 것들이 약간 수학과 되게 닮아 있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형식 말고 이거를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래서 뭔가 여기서 느꼈던 재미를 사실 수학에서 한 번쯤은 이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제 더 해 나가면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뭔가 치이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희망과 재미를 품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채팅창을 보려면 아래로 내리시면. 그 제가 중간에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네.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등장시켰던 거거든요. 죽을 때 돼서야 이제 뭔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고,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뭔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주장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계속 설명을 해라. 그리고 스스로 뭔가 납득시킬 만큼 뭔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그거를 자신한테 어 뭔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 경험에 대해서 뭔가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을 깊게 해보고 그리고 그 설명이 지금 반드시 옳아야 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가도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아간다는 과정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설명을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앞당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작업 전시를 했을 때 졸업 전시 때 그 현직 심리치료사분이 오셔서 이걸 봤대요. 제 친구가 전해줬었는데 그때 그분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뻤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요새 그러니까 심리치료 쪽에서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 이후에 성장의 과정이 꼭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꼭 전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우리가 겪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말미암아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뭐였죠? 생각에 어, M이라고 적었던 뭐라고 불렀더라? 그림 하나 있잖아요. 점 여러 개 찍었던 그림. 이건가요? 그 아메바처럼 생긴 점 수만 개를 찍었다는. 아, 네네네. 그게 혹시 위상수학 수업 들을 때 TDA 나온 거에 영향을 받은 그림인가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사실 위상수학에서 영향을 받았던 거는 그 앞서서 시도했던 그 오픈 볼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그 당시에 펄시스턴트 호몰로지 가르쳐주고 계셔가지고 그때 그 내용의 접목을 시켜본 거였고 이게 이제 위상수학에서 이제 뭔가 영감을 많이 얻었던 그런 그림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상수학보다는 그 제가 천문학 배웠을 때 그 우주 거시구조 할 때 그 별들이랑 은하 같은 게 퍼져 있는 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호모지니어스해 보이지만서도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혈관 같이 신경 연결망 같이 이제 펼쳐져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사실 우주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좀 웅장하지만 너무 그렇군요. 네, 이 옆에 오른쪽은 네, 수학적인 논문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수학적인 거니까 정의만 있는 거 말고 좀 정리증명도 하나쯤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냈다인 거지. 어, 어, 브리테니커 정도. 사실 수학 논문을 참고한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논문이라는 어떤 제네럴한 개념을 생각을 한 거였고 그리고 약간 증명 같은 거를 뭔가 생각을 해보고 싶었지만 해볼 수 없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트라우마라는 정의 자체가 일단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건데 왜냐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진짜 증명을 뭔가 해보고 싶기도 했었지만 하려면 트라우마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전히 이걸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결정이 되진 않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트라우마의 모양을 이제 추려낸 것들이 이거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게 트라우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브리테니커라는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증명이 재밌죠.
그림 되게 예쁘네요. 지금 다 할머니 그- 집에 있습니다. 저 M 그려놓은 거 그거 같아요. 뭐라 하더라? M. 심리 검사하러 가면 좌우대칭 같은 그림 하나 주고 이거 보고 뭐 떠올라요 하는 샤를 뭐더라? 모르샤. 그거. 모르샤. 네, 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